뛰어넘어버리고 지금 가지고 있었던 기술력을 뛰어넘어버릴 수 있는 힘이 발현되는 것이 아닌가. 군대를 통해서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저는 이 문장도 좀 논제문으로 뽑고 싶었는데. 안녕하세요. 책 읽는 형제들입니다. 네, 오늘은 불변의 법칙 6번째 시간입니다. 논제문 읽어드립니다. 우리는 막다른 골목에 다다랐을 때 초인적인 능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IMF 때도 새마을 운동 때도 해외로 눈을 돌리면 대공황 시절 때도 초인적인 능력을 발휘했습니다. 그 안에는 창의적인 시도를 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 주어졌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경제가 호황이고 장밋빛 전망이 가득할 때는 경영자가 직원에게 새로운 걸 시도해봐, 정해진 매뉴얼 따윈 갖다 버려, 상관없으니까 라고 말하지 않는 법이다.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발제문입니다. 심각하게 망가진 경제를 살려내려고 필사적으로 노력해야 하는 상황이 아니라면 뉴딜 같은 정책을 끝까지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힘들다. 줄줄이 파산하는 회사를 목격하지 않았다면 기업들이 그토록 절박하게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이지는 않았을 것이다. 경제가 호황이고 장밋빛 전망이 가득할 때는 경영자가 직원들에게 새로운 걸 시도해봐, 정해진 매뉴얼 따윈 갖다 버려, 상관없으니까 라고 말하지 않는 법이다. 정말 맞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필사적으로 노력해야 하는 상황 초능력이 발현되는 것이지 않나. 뭐 되게 유명한 일화 중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자기 아들이 장소에 깔렸을 때 어머니가 장치를 들어버리는 그런 초인적인 힘이 발생하는 게 그렇죠. 궁지에 몰렸을 때, 뭐 이런 때. 그걸 바라보고 지금 논쟁을 뽑은 건 아니지만 네. 아무튼간 저는 이게 국가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뭐 회사가 정말 궁지에 몰렸을 때는 말한 대로 정해진 매뉴얼이나 뭐 이런 거 상관하지 말고 뭐든 시도해보라는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근데 사실 그렇지 않으면은 절대 이런 말이 나오지 않아요. 주어진 대로 해야죠. 안타까운 거죠. 그러니까 점프업하고 뭔가 혁신적인 게 나올, 우린 꼭 어떤 그 한계 상황에 겪어야지만 그걸 해요. 위기가 있어야만 하는 거죠. 그쵸. 그게 아니면 사실 눈치 볼 것도 많고 너무 여러 가지를 생각해야 되는 것들이 많아요. 그런 것도 있어요. 근데 절박할 때 그때는 눈치 안 보고 하기 때문에 가능한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꼭 그런 건 아니지만 뭐 그렇게 한 게 오늘 나온 그 뉴딜 그 경제 공황 시절에 했던 것들 보면은 사실 제가 그 시절을 겪지 않아서 몰랐지만 책을 통해서 알게 됐어요. 그때 당시에 업무 시간은 똑같았는데 업무 효율은 40%가 높아졌다는 거. 그리고 그 시절에 미국의 전기가 다 깔렸다는 거. 그리고 여성들의 사회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세탁기나 그런 것들이 그때 보급이 되기 시작했다는 거. 저는 사실 불변의 법칙을 읽으면서 알았어요. 그리고 그 전에는 자동차가 엄청나게 폭발적으로 생겼지만 보급됐지만 도로가 엉망이어가지고 도로가 없어가지고 활용을 제대로 하지 못했는데 이 대공황 시절 뉴딜 정책으로 미국 전역에 도로가 잘 깔려가지고 그걸로 인해서 그 이후에 그 많은 경제 성장을 이끌 수 있었던 기반 시설이 그때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것도 알게 됐거든요. 굉장히 그 절박한 시절에 그런 준비들이 되었기 때문에 그 이후에 호황을 맞을 수 있지 않았었나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 어떻게 보면 저희도 그 경부고속도로를 박정희 대통령이 그때 강압적이었다고는 하지만 굉장히 연임을 하시면서 독재 정권 하에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사실 약간의 그 반감도 있긴 하지만 그때 깔아놓은 경부고속도로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경제 성장을 이만큼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됐었던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암울한 시기 그런데 어떤 혁신적인 것이 생겨서 그 다음을 우리가 점프업을 할 수 있지 않았었나 라는 것들을 좀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이 책에서도 나와 있지만 어떤 위기의 순간 초능력이 발현될 수밖에 없는 어떤 공동체가 있다면 군대가 아닌가. 그렇죠. 책에서 이제 모건하우저리 소개를 하고 있죠. 뭐 레이더, 원자력, 인터넷, 마이크로소프트 세서, 제트기, 로켓, 항생제, 뭐 헬리콥터, 전자레인지, 합성고무 이런 것들이 모두 처음에는
군사 목적으로 만들어졌다. 그렇죠. 네. 그런 거 보면은 지금 이제 논제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그런 어려움 앞에 있었을 때 생존의 어떤 문제가 왔다 갔다 할 때, 뭐 경제에 큰 어떤 공황이 올 때, 이럴 때에 어떤 그런 초능력적인 힘, 과학을 뛰어넘어 버리고 지금 가지고 있었던 기술력을 뛰어넘어 버릴 수 있는 힘이 발현되는 것이 아닌가. 네. 군대를 통해서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사실 네. 저는 이 문장도 좀 논제문으로 뽑고 싶었는데 뽑지 네. 않은 문장이 하나 있거든요. 뭐죠? 그걸 한번 읽어드리면 네네. 군은 당장 해결해야 되는 대단히 중요한 문제들이 존재하는 곳이다. 혁신을 낳는 동력은 인센티브이고 인센티브에는 다양한 형태가 있다. 중요한. 그리고 군에게는 이런 인센티브가 있다. 당장 해결책을 찾지 못하면 우리 모두의 목숨이 위험할 뿐더러 아돌프 히틀러가 세계를 장악할지 몰라. 이런 절박함은 단기간에 가장 뛰어난 해결책과 혁신을 만들어내는 연료가 된다. 라고 되어 있었거든요. 똑같아요. 뭐 여기서 이제 뭐 발제문에 보면은 정해진 매뉴얼 따윈 갖다 버려 상관없으니까 라고 말하는 거 여기로 끝났지만 사실 이게 인센티브거든요. 사실 인센티브예요. 이거는 이걸 해결했을 때 회사가 살아날 수 있고 직원들이 살아날 수 있는 대공황 시절이었잖아요. 그렇죠. 옆에 회사가 무너지는 걸 봤을 거예요, 다들. 옆에 회사가 무너지는 걸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저기가 무너지고 그 직원들이 전부 다 길거리에 내앉고 일거리를 잃어버리고 가게에 굉장히 타격이 있는 거를 다 눈으로 봤었던 사람들인데 엄청난 위기의식을 느끼죠. 그렇죠. 그 위기를 갖다가 뭘 하든 괜찮으니까 뭔가 만들어내서 우리가 팔 수 있는 걸 가져와. 어떤 짓을 해도 돼. 했을 때 그걸 만들어 왔을 때는 회사만 사는 게 아니라 나도 사는 거를 그 사람들은 느끼잖아요. 그럼요. 이거 굉장히 큰 인센티브였거든요. 그렇네요. 정말 큰 인센티브네요. 그렇죠. 생존 관련된 거죠. 그렇죠. 군대에 비할 그게 아니에요. 군대 똑같은 거예요, 지금. 그렇죠. 이게 개인에게도 다 이와 같은 어떤 상황이 생겼을 때 그때 초능력적인 힘을 발휘해서 결국 성공을 이뤄낸 사람들의 이야기들 많이 있잖아요. 이게 기업의 이야기이고 또 어떤 한 민족의 이야기가 될 수도 있지만 개인의 이야기로 끌어왔을 때에도 동일하게 이러한 상황에서 어려움 속에서 위기 속에서 제 기억으로 이 논제문이 나온 그 챕터에 운동선수 이야기가 나왔을 거예요. 누구죠? 그냥 운동선수 그냥 그 이야기였어요. 운동선수들이 운동을 할 때 폐활량이나 심폐 능력이나 이런 걸로 그 사람의 능력치를 측정할 수 있고 그 사람이 금메달을 뗄 수 있냐,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딸 수 있을까 없을까 이런 것들을 측량할 수 없어요. 측량할 수 있다라고 맨 처음엔 이야기했었어요. 있다라고 처음에 맨 처음에는. 처음에는. 네. 근데 그게 안 됐어요. 매번 틀렸어요. 그 사람이. 왜 그랬느냐? 인센티브거든. 신체 능력은 기계와 같지 않아가지고 내가 온 에너지를 다 써가지고 이 행동을 한 뒤에 탈진을 하더라도 내가 갖는 베네핏이 크다면은 내 몸에서는 리미트를 풀고 그걸 해요. 해버려. 근데 그런 베네핏이 없다라고 판단되면은 뇌는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리미트를 걸어놓고 그쵸. 그 이상을 안 하지 않죠. 네. 리미트 이하의 능력만 발휘하게. 참. 그럼 이런 상황을 만나게 되지 않으면 우리는 그렇게 어떤 동력원을 찾기가 쉽지 않겠네요. 이런 상황이 주어졌을 때야 비로소 그런 리미트가 풀리고 우리가 뭔가 초능력적인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거죠. 약간은 그런 부분이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런 상황을 마주하는 것도 그 사람에게는 운이 될 수도 있고. 그렇죠. 그죠. 운이 될 수도 있지만 독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맞아요. 그걸 운으로 보는 게 정신 건강에 좋고 성공할 수 있지 않나? 언제나 그렇게 리스크 관리는 해야 돼요. 그럼요. 네. 그렇게 생각하면 리스크 관리 전혀 안 하고 그냥 하는 거기 때문에 리스크 측면에서는 사실 타격은 있을 거예요, 몸에. 아까 전에 운동선수들이 그렇게 한번 탈진하고 난 다음에 다시 보충을 해줘야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 한 적어도 며칠 정도는 그런 것들을 해줘야 될 텐데 그런 것들 그게 어떻게 보면은 리스크죠.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안 돌아올 수도 있는 거니까 사실 회복이 100% 안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 회사에서도 뭐 정해진 매뉴얼 따윈 갖다 버리고 뭐 어떻게든 해봐라고 하고 지원을 했는데 아무것도 안 나왔어. 돈만 썼어. 리스크예요. 그죠. 사실. 네. 근데 그런 걸 감내하더라도 해야 되는 상황은 분명히 있거든요. 그럼 언제나. 네. 그런 것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거죠. 네. 사실 어떻게 보면은 뉴딜에서 가장 컸던 거는 그 공공 기반 시설 만드는 거였잖아요. 네. 미국에서. 네. 그 공공 기반 시설 만드는 게 사실 당장 돈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미국에서 어마어마한 부채를 떠안으면서 그거를 했다는 거는 사실 모험이고 도전이었거든요. 그렇죠. 물론 그 뒤에 2차 세계대전이나 뭐 이런 것들로 큰 호황이 오긴 했어요. 군수물품 옮기고 뭐 그런 데에 그 도로들이 다 사용됐고 그 도로들로 인해서 빠른 수송이 가능했기 때문에 네. 굉장히 큰 호황이 오긴 했는데 미래를 다 알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그럼요. 그때 당시에는 굉장한 리스크였다는 거죠. 절박하면은 그런 것들로 인해서 기회를 만들 수 있다라는 거. 그런 것들이 좀 중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똑같이 그 페이지에 있는 말이에요. 경제학자 로버트 고든은 말했다. 대공황의 트라우마는 미국이라는 혁신 기계의 속도를 늦추지 못했다. 오히려 혁신의 속도는 더 빨라졌다. 라고 말했거든요. 저는 그냥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그러면은 그런 상황들을 마주치지 않았는데 그걸 내 정신으로 그런 상황이라고 가정하고 생각하고 막 그렇게 해야 내가 성공할 수 있나? 뭐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뇌를 속인다. 뇌를 속인다. 근데 그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겠지만 제가 생각하는 거는 어떤 기본기가 중요하다. 네. 결국 기본기가 없으면 완성이 안 되기 때문에 내가 그런 상황을 마주하지 않았을 때에 기본기를 탄탄하게 하는 것이 그런 상황이 왔을 때 그것을 감당하고 안고 갈 수 있는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 기본기가 참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긴 기본기는 하거든요. 굉장히 중요하죠. 네. 이런 상황에서 네. 창의력을 발휘하려면은 아까 전에 말한 대로 성장에만 집중할 게 아니라 정말 창의력이나 그쵸. 두루두루 우리가 다 맞아요. 갖추고 있어야 돼요. 맞아요. 그게 이 책에서도 이제 모건하우젤이 얘기하고 있지만 뭐 성장해서 크기가 크다고 해서 3배 크다고 해서 3배의 능력을 발휘하는 건 아니라 그랬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런 것을 봤을 때 오히려 느리지만 큰 나무 그늘 밑에서 천천히 아주 단단하게 자라는 또 그런 과정이 우리 모두에게 너무나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더 드네요. 네, 맞습니다. 시간은 너무 빨리 가요. 이 책 있는 형제들의 시간은 여러분과 다르게 흘러갑니다. 오늘 토론 이만 마무리하고요. 함께 하시면서 혹시 의견이 있으셨으면 댓글로 함께 해주시고 추천해 주실 책이나 좋은 논제문이 있으면 댓글에 작성해 주세요. 저희가 대신 토론해 드리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신 분들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지금까지 책 있는 형제들의 부자이서즈였습니다.